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두 번째 이야기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제목은 명제와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는데, 집합단원과 마찬가지로 이번부터 나온 공부하는 단원들도 보면 용어나 이런 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려니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낱말 하나를 이거나 못 외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수학은 어려워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본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학에서의 다루는 대상을 용어를 정의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기를 원할까요? 명확한 대상을 원합니다. 그죠? 분명한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명한 걸 원해요.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수학에서 식도 많이 다루지만 문장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 참 또는 거짓이 판별이 돼야 돼요.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유리수는 실수이다. 유리수는 실수이다.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는 유리수를 보면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정한 어떤 수가 딱 주어지면 그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명확히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장, 수학에 다루는 대상, 명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볼까요? 2의 제곱은 5보다 크다. 2의 제곱은 4죠. 4는 5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중요한 건 거짓이니까 명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참과 거짓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문장도 요 식도 명제가 되는 겁니다. 요건 식이죠, 문장이 아니고. 그에 비해서 세 번째 볼까요? 인생은 아름답다. 뭐야 이거? 인생이라는 게 모두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되지만 이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따지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명제라고 하고, 이것은 왜 이야기됐을까? 그렇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것을 소재로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1번을 풀어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을 찾고, 모두 찾고, 명제인 것은 또 참인지 거짓인지도 말해라. 참인 것을, 참을 영어로 true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 T를 쓰고, 거짓인 것을 false라고 하나요? 그래서 F를 써서 표시합시다. 선생님, 저는 참 거짓 우리나라 말로 쓸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끼리 약속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파이는 유리수이다. 파이는 3.14159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수예요. 그죠? 이거는 유리수야 아니야? 어머나 헷갈리는데요. 뭐 유리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지만, 중학교 때 공부했지만 혹시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분수의 꼴로 표시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파이는 3.14159 이렇게 나가는데 소수로 나타나는 애요. 그죠? 이 소수로 나타난 경우는 소수 중에는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 무한소수, 요 두 가지가 유리수이고요. 3.14159 같은 이 파이 같은 수는 비순환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폴스,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한강은 긴 강이다. 한강은 긴 강이다. 길다라는 용어 봅시다. 길다라는 거, 강이 긴지 안 긴지 재봤어 자로? 그 길다라는 기준이 뭐야?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이런 용어들은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다. X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이야기. 2 더하기 3은 5다.
참인 거 금방 알았어요. 이게 참인 거 금방 안 보이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는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B의 합집합은 A를 포함한다. 그렇죠. 합하면 집합이 훨씬 더 커지는 집합이 돼요. 크다라는 게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B 집합의 용량만큼 늘어나니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머나 참이다,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명제단은 이와 같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용어 또 하나 봅시다. 부정. 우리가 명제가 있을 때 명제를 보통 이렇게 P, Q 이런 말로 나타내는데 명제 중에서 이렇게 명제가 아니다, 그 명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만든 명제를 그 명제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 아니다 이런 뜻이죠. 부정은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기를 이렇게 물결 모양 P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P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의 부정을 물결 P라고 쓰겠습니다. 읽을 때는 P가 아니다 또는 not P라고 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제 P가 참이라고 한다면 not P, 참이 아닌 것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 되겠죠. 참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거짓 명제의 부정, 거짓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겠죠.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됩니다. 보기를 한번 볼까요? 명제 3은 홀수이다 라는 명제. 3은 홀수.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참인 명제이고요. 요거는 참이 되는 명제이고요. 그 명제의 부정은 뭐야? 명제 3은 홀수가 아니다. 이런 명제가 되겠죠. 3은 홀수가 아니다. 아주 쉬워요. 홀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명제의 부정이 되고 홀수가 아니다라는 건 그럼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거 볼까요? 명제 1은 4보다 크다. 1은 4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이 명제의 부정은 뭐다? 1은 4보다 크지 않다. 또는 1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크지 않다보다 작거나 같다가 훨씬 좋겠네요. 1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고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다. 수학 참 쉽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라. 수학 쉽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 복습하거나 시험 문제 틀리면 이빨을 뽑아야 됩니다. 가자. 1번 문제 봤더니 7은 소수이다. 7은 소수이다. 자, 이걸 P라고 할까요? 1은 소수이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명제의 부정 나P를 이야기해 볼까? 나P는 7은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돼요. 어렵다. 소수가 아니다. 주어진 명제 7은 소수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주어진 명제가 참이었으므로 이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된다? 폴스 거짓이 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두 번째. 와 어렵다. 2는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이걸 우리가 Q라는 명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부정부터 해볼까? not Q. 이 명제의 부정은 2는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이야기는 작거나 같다가 아닌 걸 뭐라고 얘기하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요까지는 잘 찾던데 이제 어렵나요? 주어진 명제 2번 명제 봅시다. 2는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루트 2는 대략 1과 2 사이의 수. 있네 둘일세 어쩌고 또로롱.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루트 2는 1보다는 크고 루트 4가 2니까 2보다 작은 수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임을 금방 알 수 있죠. 폴스. 그러면 두 번째 답은 거짓의 부정이니까
true 참이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2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데 작은 거는 틀린 말이지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같다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돼 있다. 루트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더라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자, 요거 보면 어머나 여기 거는 부등호도 있고 등호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더라고. 자, 부등호하고 등호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는 위에 게 성립하거나 또는 아래 게 성립한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면 세상에 작으면서 같은 수가 어디 있냐? 그죠? 작으면서 같은 게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참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별거 아닙니다.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이라는 것과 진리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집합과 명제 부분은 왜 만들어졌다 그랬죠? 수학의 다루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명제라고 했냐 하면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판단되는 식 또는 문장을 명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 봐요. 요거 먼저 봅시다. x는 10의 약수이다. 어머나 x는 10의 약수이다. 이런 거 수학에서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하죠? 그런데 뭐 이것도 있지만 더욱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x 플러스 1은 0이다. 방정식 봅시다. 식, 문장 수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학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어를 하나 더 붙입시다. 요거는 우리가 요거 자체만 x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을 놓고는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x가 0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0 더하기 1은 0이다. 거짓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다. 참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판별된다. 그래서 요걸 수학의 다루는 대상에 넣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문장이나 식 다 됩니다. 식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장이나 식 중에서 주어진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에서는 뭐가 중요해? 이걸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집합 유의 원소 중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되게 하는 거, 조건을 참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는 집합을 조건 P의 참된 것들,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참되게 하는 조건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조건들을 그럼 이상하네. 참되게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 진리, 참이란 얘기야, 그죠?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P의 진리집합, 스몰 p, 조건 P가 있을 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씁니다. 됩니까? 그렇다면 P가 아니다. P의 부정.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인 거 빼고 다. 집합에서 뭐라고 불렀죠?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집합.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죠?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으면 참되고 그런 얘기예요. 참되고 거짓되고를 판단할 수 있다. 진리집합은 진리, 참인 거야. 참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렇게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전체 집합류가 요것도 주의해야 돼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조건 P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는 홀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연수의 집합 중에 홀수. 그러면 진리집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요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건 좀 그렇다.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너무나 당연해요. 요거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돼. X들의 모임 짝대기 긋고 어떻게 된다? X는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 할까? 전체 집합까지 다 이야기해서 홀수인 자연수. 원래 홀수 짝수 다루는 거는 자연수 범위에서 다룬다라고 중학교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x는 홀수라고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피의 진리집합은 이거 여집합이죠. 그러면 x는 어떻게 쓰는 거야? x는 홀수가 아닌 자연수 그래도 되고 x는 짝수 그러면 돼요. 짝수인 위하고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짝수인 자연수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냥 홀수 짝수 그래도 돼요. 됩니까? 이어서 문제 3번까지 팍팍 갑시다. 전체 집합류가 자연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 대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조건 P는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 별거 아니네. 주어를 먼저 읽었어요. 8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P의 진리집합과 나P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원소날법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앞에서 구했던 보기도 원소날법으로 직접 써도 됩니다. 자,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라고 쓰고 요거 만족하는 게 뭐야? 8보다 작거나 같은 8 이하인 자연수 그랬네. 됐습니까? 그러면 8 이하인 자연수 1, 2, 3, 4, 5, 6, 7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되고 물론 조건 제시법으로 x는 쓰지 말고 식으로 쓸까? 식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식으로 쓰는 게 더 이쁘겠다. x는 8 이하 그리고 x는 자연수. 자, 요거는 전체 집합의 범위를 줘야 됩니다.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왜? P의 여집합 때문에 그래. P의 여집합도 물론 쓰면은 8, 9, 10 해갖고 8, 9, 10 해갖고 주어져 있는 수 자연수의 범위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요거는 조건 제시법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죠?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8 이하의 부정은 뭐야? 그렇죠? x는 8보다 크다. 그리고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P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됩니까? 물론 여기서 x는 8보다 크다인 자연수 그래도 되고 x는 9 이상인 자연수에도 결과는 같은 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별해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믿습니다.